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관련된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오늘의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분께서 어떤 분이 저의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이제까지 해오신 공부 방법이랑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반대였대요. 그분은 모든 걸 이제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라. 한 번에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그 대신 계속 반복을 해서 조금씩 채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한 달 있다가 학교 시험을 보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공부 방법을 이 한 달 있다 시험 보는 학교 시험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제가 그분을 위한 꿀팁 동영상을 선정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처음에 무슨 과목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약간 그렇죠. 우선은 진도를 정해놓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20몇 페이지, 그럼 무조건 그걸 자꾸 나가고 싶거나, 첫 번째 그러신 분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 그거를 진도는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해하는데 아주 천천히 이해를 해서 3페이지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냥 앞에 하던 거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과목의 처음만 보고 뒷부분을 계속 못 보는, 뒤까지는 가본 적도 없이 시험을 보러 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선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공부 방법은 제가 많이 써먹었던, 그리고 효과를 봤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선 처음에 읽을 때 50%에서 70% 정도는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처음에 보고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기본 개념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우선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그 처음에 공부를 하고 넘어가실 때 유의사항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걸 이해했다.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정리해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그걸 봤을 때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있다가 시험을 보신대, 학교 시험 과목을. 제가 그냥 4과목이라고 제 마음대로 정해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랑 한 달 동안 4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시겠어요? 지금 학교 수업도 하고 있잖아요. 과제 같은 것도 끝에 내야 되고 바빠요, 생각보다. 그러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몇 시간이나 낼 수 있을까요? 한 5시간이라고만 칠게요.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 더 많이 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공부할 것 같아요. 처음 1일부터 지금 여기 맨 뒤에 30일 시험 보는 날이 있다고 치면 한 20일 정도까지는 이 각 과목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5, 이렇게 5일씩 나눌 수 있겠죠? 10, 15, 20. 그래서 과목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 많다, 난 5일 안에 이걸 다 못 끝낼 것 같다, 이러시는 게 많잖아요. 내용이 너무 많다거나. 게다가 하루에 지금은 5과목을 5시간, 하루에 5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5시간씩 5일 안에 내가 해봤자 25시간밖에 없네요. 그러면 25시간에 맞게 그 양을 줄이셔야 돼요. 네,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줄이려면 뭘 해야 되냐? 책을 이제 이번 학기 동안 배운 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강 뭔지 우선 분량을 한번 보세요. 보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우선 앞에부터 읽기 시작해요.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다 보면 이 중간에 이거 엄청 오래 걸리는 거네?
아니면 그럼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5시간씩 그럼 25시간 정도 안에 내가 이 과목을 소화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보다 더 명확한 아이디어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25시간 동안 그럼 뭘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배운 게 뭐 노트든지 누구 걸 빌리든지 뭔가가 있을 테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만약에 25시간이면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하는데 한 20시간, 뭐 한 22시간 정도 쓰시고 나머지 3시간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짧게. 정리 요약. 정리 요약을 뭐 노트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XX. 이거는 나중에 꼭 봐야 될 거. 그냥 포스트잇으로 정리하시든지 해서 분량을 추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공서적이 이만하게 큰데 다음번에 시험 전날 보려면 중요한 거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다시 그걸 찾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줄여 놓는 거예요. 요약. 그러면 20일 동안 5시간씩 이렇게 한 과목씩 공부해 갑니다. 여기도 공부, 여기도 공부, 여기도 공부. 그러면 21일이 되죠. 시험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때 다시 이제 A 과목을 한번 봐야겠다. 예. 20일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대부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B, C, D 과목을 보는 동안 A 과목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어떻게 상기하느냐? 지금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게 이렇게 조그마한 A 과목에 대해서 페이지든지 뭐든지 포스트잇이든지 붙여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붙여놓은 걸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루에 그런 거 한 2개씩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한나절 봐서 포스트잇 붙였던 게 한 2-3개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봐서 한 3-4개?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앉아서 보시면 몇 분 안 걸려요. 한나절씩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25시간 안에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하는데 막 5시간씩 공부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아주 덩치가 큰 것들이 있다면 그 덩치 큰 것들을 1-2개 정도만 남겨두세요. 아니면 그 1-2개 정도를 꼭 이 과정 중에 해결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다랗고 내가 이해 잘 못하는 것들을 한 번에 날을 잡고 차분히 앉아서 해결을 보시려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서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한 번 다 정리했고 이 B 과목, C 과목, D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 이렇게 메모지로 상기를 했기 때문에 21일째가 됐을 때 A 과목을 다시 보면 의외로 많이 기억이 나요. 의외로. 네. 마찬가지로 B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다가 C, D를 공부할 때 조금씩 상기하는 페이지를 1-2개씩 넣어요. 그리고 C 과목을 그 다음에 D 과목을 공부할 때도 C 과목을 공부하는 페이지, 상기하는 페이지를 몇 개씩 넣어서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다시 이제 왔을 때는 A 과목을 보게 되고 B, C, D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 난 한 과목만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거 너무 지루하고 싫다. 섞어서 하고 싶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들의 제 생각의 전제 조건은 그 과목을 내가 흐름이 있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 흐름이 끊겨도 나는 그냥 바로 흐름이 잡힌다. 이런 과목이면 여러 개를 섞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 과목은 너무 모르겠어. 흐름도 모르겠고 도대체 왜 이걸 앞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과목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며칠에 이어서 쭉 보면 한 학기 동안 헤맸던 게 왜 헤맸지? 이게 앞이랑 뒤랑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흐름이 보이게 될 거예요. 네, 흐름을 알려면 목차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목차.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는지. 보통 그냥 목차는 그냥 그림, 그러니까 편집상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안 봐요. 그쵸? 본문 막 이거 외우는 거, 암기 이렇게만 하는데 큰 그림을 보고 나시면 자꾸 큰 그림을 보시면서 목차를 놓고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된 게 있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흐름이 보여요.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사법시험이나 이런 양이 많고 이해할 것도 많고 큰 흐름의 줄기가 있는 공부하는 방법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게 저랑 똑같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공부들이 한 과목씩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과목 다 하고 또 한 과목 다 하고 한 과목 다 하고 이렇게 별개로 하면 21일째가 됐을 때 앞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기억이 많이 남아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ABCD는 요약해 놓은 것만 보시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게 미국 로스쿨에서는 시험 공부를 걔네는 이제 물론 이제 요약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자기 시험 노트를 만듭니다. 근데 시험 노트를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나 2, 3일 전까지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고 있어요, 노트를.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트를 계속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외우기도 하고 이해도 해야지 막 이러는데 자기가 그 노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걔네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노트라는 게 그냥 무조건 베껴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차나 이 흐름에 따라서 왜 이 내용 다음에 이걸 놔야 될까?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노트를 만드는 거라서 걔네는 그걸 아웃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아웃라인을 만들고 나면 공부가 거의 다 끝났다고 서로 말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그냥 쓱 읽기만 해요. 계속 한 며칠, 한 이틀, 하루 정도만 읽어도 시험 보는데 무리가 없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자기가 생각이 다 정리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엔 암기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실 때 암기하시려고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때 하셔야 될 거는 암기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반복하면서 암기하기는 쉬워요. 예. 근데 이해가 안 가면 천천히 읽어봐야 되거든요. 매번. 그럼 항상 시간이 걸리고 항상 막혀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이해된 것들은 이 과정에서 한 번씩 더 보면서 상기해서 암기하고 그럼에도 아직도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된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두 번째. 그렇지만 이때는 암기해야 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게 훨씬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남은 틈새들을 메우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특히 저에게 댓글 남겨주신 분이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